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마존 행사에서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게 된 트렌드 AI의 공동대표 천계성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저는 이 AI가 이 K-뷰티 시장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AI 이 산업군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AI 연구원에 대한 지금 몸값들입니다. 어, 마치 스포츠 스타들처럼 수천억 개의 연봉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메타나 오픈 AI를 시작으로 이런 그야말로 인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 720조 원의 이 미국의 전반적인 그 집중이 AI로 지금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역시도 그 AI가 이 저출산 시대에 그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돌파구다라는 정의와 함께 100조 원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 돈들이 이 AI의 그 산업에 몰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AI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 가치일 텐데요. AI가 만드는 이 10배의 생산성 혁명, 그렇다면 이 생산성 혁명은 과연 어떤 원리로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단어인데요. AI 에이전트입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24시간 능동적으로 일하는 AI 전문가이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수십 명의 팀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인데요. AI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있지 않은 사실들을 거짓으로 지어내는 현상이죠. 이런 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화장품으로 보게 됐을 때는 특정 제품들이 어떤 성분과 효능, 가격으로 출시됐을 때 고객들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워딩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총체적인 정보를 AI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10배 성장성의 두 번째 그 키가 됩니다. AI와 데이터, 결국 이 두 가지의 키워드들이 함께 합쳐졌을 때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있는 실무들,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 R&D, 상품 기획, 마케팅, 세일즈까지 이 모든 업무들이 재편될 수 있는 혹은 재정의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어떤 그 생산성이 몇 프로가 더 좋아졌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AI라는 이 변화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텔의 전 CEO였던 그 앤디 그로브라는 분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10배의 변화, 그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이 개념을 본인의 저서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즉 기술이 10배가 변하거나 경쟁자가 10배가 변하거나 소비자가 10배가 변할 때 특정 기업의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었는데요. 지금 이 AI 시대는 저 기술과 경쟁자, 소비자가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 10배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10배, 기술이 10배 바뀌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무 프로세스가 10배 더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실무로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R&D 단계인데요. 이 R&D에서 있어서 그 수만 가지의 성분과 효능, 여기에서 최적의 콤비네이션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서 결정됐던 이 결론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켜내고 매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나 AI가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시장에 지금 출시됐던 모든 상품 정보들과 이 상품들이 어떤 효능과 성분을 소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AI에게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3개월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PDRN을 소구했던 모든 상품들이 어떤 효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소구하고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봐. 그리고 그 효능들이 고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를 해줘.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 실제로 그 챗 GPT가
저희 트렌디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 10분 만에 만들어냈던 결과예요. 그 예시를 보게 되면 실제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PDRN 상품들이 소구하고 있는 저 6가지의 주요 효능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각 효능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또한 탄력이나 리프팅 같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 효능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포인트들이 이렇게 10분 안에 정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R&D 단계에 있어서 이런 초기 가설 설정이라든지 혹은 소비자들의 반응 예측을 한 달 이상이 걸리던 작업들을 하루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기획인데요. 상품 기획.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많은 브랜드사의 BM님들 상품 개발자분들께서 이 언맷 니즈를 찾기 위해서 이 수십 개의 상품들의 페이지들을 클릭을 하고 있고 이 상품들이 어떤 클레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혹은 이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리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리뷰들을 분석하고 읽고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충분히 많은 AI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예를 들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1년 동안 일본에서 겨울이라고 언급됐었던 모든 단어들, 모든 리뷰들을 분석을 해서 이 리뷰 속에서 지금 불만족했던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불만족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을 해줘 같은 명령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지금 명령을 했을 때 실제로 실시간으로 저런 상품에 대한 제안서를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런 세부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상품 제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렌디어의 데이터로 젠 스파크라는 AI가 만들었던 상품 기획서에 대한 예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일본 소비자들이 이 수만 개의 리뷰 속에서 있는 그 불만을 캐칭을 해서 지금 당장 출시를 해야 될 상품군들은 어떤 것들인 건지 6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에 출시해야 되는 상품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의 마일스톤들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구체적인 근거들은 어떤 백데이터가 있는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 이 문서를 만드는데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수많은 마케터 분들이 정말 그 예술과 과학의 영역을 매일마다 넘나들고 계시죠. 저렇게 썸네일 하나가 바뀔 때마다 혹은 프로모션 조건이 하나 바뀔 때마다 우측에 있는 저런 상품에 대한 랭킹이라든지 리뷰 숫자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수없는 저런 경쟁사들에 대한 어떤 조건들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마케터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내가 참고하고 싶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케이스들, 그 썸네일에 대한 데이터들 혹은 그동안에 변화했었던 랭킹에 대한 변화들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 나서 이 경쟁사가 했었던 이런 프로모션 조건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A/B 테스트에 대한 가설에 대해서 가이드를 줘봐 같은 레벨들로 정리를 하게 되었을 때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라는 AI 솔루션이 트렌디어의 데이터로 만든 생성 결과를 보게 되면요. 실제로 그 분석을 했었던 이 브랜드사에서 어떤 요소들이 가장 좋은 성공을 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던 저 4가지가 있고요. 저 4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가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설들과 이 가설에 들어갈 수 있는 개별적인 헤드라인들 그리고 상품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구성들 어떤 데이터를 추적해야 될지까지 모든 상세한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이드의 한 스텝만 더 나가게 되면 가령 미드전이라든지 나노 바나나 같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로 연결이 되게 되면 실질적인 크리에이티브 제작물까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많은 실무 케이스들 중에 사실 일부인데요. 지금 현재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속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늦어도 내년 상반기, 빠르면 올해 내에 미국 아마존 신상품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줘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크고 볼드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어거든요. 근데 저 명령에 AI가 단순히 아무 말이나 뱉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저들에 대한 실제 기존의 히스토리들 혹은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개별 유저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춤화된 제안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새로운 동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또 한 명의 코파운더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추론과 창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맥락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까지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우리 업체만 쓰면 좋겠으나 모든 경쟁 업체들이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 브랜드사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태어날 수만 개의 스타트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통사 PB 브랜드들, 제조사의 자체 브랜드들, 이 모든 경쟁사들이 10배의 속도로 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에 답을 찾기도 전에 더 무서운 변화가 다가와요. 까다로운 우리 소비자들이 10배 더 스마트해집니다. 지금 수조 원의 예산을 인재 채용에 쏟아붓고 있는 이 마크 저크버그가 최근에 선포한 새로운 비전은 모두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슈퍼 인텔리전스는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맥락들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자가 개선 AI입니다. 이렇게 슈퍼 인텔리전스로 무장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어떤 과장 광고나 현혹되는 어떤 후킹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개인화된 어떤 소비들, 그러니까 내 피부, 정확한 내 피부 톤, 그리고 내 생활 습관에 맞는 이런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조건의 쿠폰이나 최저가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결국 광고 노출이라든지 기업의 보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AI가 검증을 하고 추천을 하는 이런 현상 자체가 핵심적인 키가 되게 됩니다. 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왔을 때의 어떤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웨딩이에요. 웨딩 그 행사 조건을 문의하는 통화 내용인데요. 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서로가 사람이 아니라 AI인 것을 서로 확인을 하고 그들의 언어로 바꾸게 되는 건데 소리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AI인 걸 알고 자기들끼리 이제 통하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약간 섬뜩하기도 했는데요. 섬뜩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이 소비자를 위한 이 AI 에이전트는 브랜드 AI 혹은 유통사 AI와 수백 수천 건의 이런 협상들을 할 거고요. 조금 더 줌아웃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이 브랜드 AI는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력 업체들, 즉 제조사나 원료사 AI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AI와 AI, 즉 A2A의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기술과 경쟁자 그리고 소비자가 동시에 10배씩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AI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마치 전기처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K뷰티 업계가 해야 될 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로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새로운 게임이 됐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새로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의 병력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저 오른쪽에 있는 한 명이 지휘하는 저 드론 부대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더라도 몰살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팀장님들, 대표님들께서는 특히 이 두 개의 이미지 중에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게임에서는 24시간이 전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그 나만의 AI 전문가 그룹을 가질 거다
라고 얘기했던 이 샘 알트만의 얘기는 그의 비전은 이미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1인분의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0배, 100배의 퍼포먼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궁극의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이 AI 덕분에 더 이상 24시간은 평등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AI가 좀 흉내내기 어려운 그 인간적인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능력들, 즉 비전이라고 하죠. 이 비전을 내가 세팅을 하는 능력들, 그리고 그 비전이 한번 세팅되었을 때 아무리 어려운 난관들이 오더라도 거기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리더십들, 이 비전과 리더십은 인간, 특히 이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I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방향을, 정확한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들, 혹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꼭 갖췄으면 하는 마인드가 AI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필수 동료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냥 용병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조직 구성, 그리고 특히 HR 전략의 문제고요. 다른 말로는 결국 대표님들과 리더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점차 표준화가 될 하이브리드 팀의 어떤 예시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 K뷰티 업계를 리딩하고 있는, 좀 빠르게 성장하는 리딩 브랜드들은 사실 이런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AI를 도입을 안 하셨던 팀들은 이런 구조 꼭 트라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3가지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AI 리더십인데요. 일단 대표님들과 리더님들부터 먼저 써보셔야 돼요. 안 써보시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AI들을 굉장히 간단한 업무부터 먼저 적용해 보셔야 되고요. KPI에 있어서 꼭 KPI 연결될 수 있게 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네이티브 조직은 일단 소수의 대표님의 말이 잘 통하는 소수의 TF로 시작을 해서 전사로 확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이런 AI 구독료 $20, $30 아끼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연간 매출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AI를 활용했던 경험들 자체를 내부적으로 계속 공유하는 문화들, 그리고 자산화하는 그런 준비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개인화 어떤 경험들, 이 경험들은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초개인화 경험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개인화의 경험들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AI가 더 정확하고 분석적인 혹은 개개인의 맞춤을 잘한다면 사람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훨씬 더 강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 경험들을 지금부터 좀 세팅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IT 등 주요 AI 연구소에서는 상위 5%의 업체들은 앞으로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큰 성장을 할 것이고, 이 AI의 파도에 타지 못하는 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저는 특히 이 K뷰티 업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K뷰티는 AI 시대에 더욱더 글로벌 시장으로 더 많이 나가고 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1등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미국, 일본, 혹은 동남아, 홍콩 같은 수많은 국가에 있는 업체들을 만나보고 미팅을 해봐도 한국에 있는 업체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AI와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 팀들은 아직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트렌디어 팀이 국내에 거의 없는 이 뷰티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와 AI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수의 아마존 1등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사들의 초기 그런 스타트업 시절부터 현재까지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팀의 공통점들이 과연 어떤 걸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공통점이 처음에 저희를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던 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놀랬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모든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신기술을 보셨을 때 굉장히 이해도가 빨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기술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의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 같은 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도를 하면서 정교하게 분석을 하셨던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복리적으로 쌓여서 결국 성장의 격차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AI의 시대에서는 결국 이런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발표 중에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은 저 팀 메일이 있으니까 트렌디어 AI 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트렌디어 AI도 데이터와 AI 오토메이션 기술로 우리 KBT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